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이해에 관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I 전문가 브레먹스 대표. 오늘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주요 개념들을 탐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 현재의 흐름, 응용 분야, 그리고 관련된 윤리적 도전 과제 모두 함께 논의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게임 플레이 등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적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목표는 인간 지능을 필요로 하는 지적 작업을 자동화시켜주고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패턴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대규모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얻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삶 속에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영국의 수학자 유명한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 즉 미국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있었던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를 기점으로 AI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요, 특정 분야의 인간 전문 지식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안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정 도메인에서의 규칙과 지식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는데 사용되자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AI 연구는 지식 기반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했었는데요. 로봇공학하고 의학 진단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로 응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하고 데이터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시적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팅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화되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었고요. 딥러닝이 급격하게 AI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같은 분야에서 딥러닝은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음성 비서 이런 다양한 혁신 기술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현재 2020년대라고 칭하겠습니다. 2020년대에는 이미지, 음성, 음악,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개인이라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술,
디자인, 컨텐트 제작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GPT-3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간과 유사한 대화와 텍스트 생성이 가능해졌게 만들어졌고요. 인공지능이 더욱 인간적이면서 창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나 미디어에서 존재했던 인간을 대신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개념으로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존재하는 인공지능은 네 가지 주요 요소들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재료와 요소들이 버무려져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빗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즉,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맞바꿀 수 있는데요.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듯이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을 마스터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기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더욱 똑똑해지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알고리즘. 다른 말로는 이제 모델이라고도 칭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레시피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할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죠. 뛰어난 요리사가 훌륭한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때문에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 좋은 오븐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는 GPU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전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인간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컴퓨팅 자원과 파워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 인간이 깊숙하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데이터,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모델,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강력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와 조리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 개발에도 여러 가지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플랫폼을 살펴보고요. 그 각 플랫폼별로 특징과 장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딥러닝 모델 개발이나 배포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전문 요리사들이 애용하는 최고급 조리도구 세트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텐서플로우는 복잡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하고 고성능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텐서플로우는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 웹서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용자 친화적 인공지능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초보 요리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 조리 도구와 같습니다. 케라스는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고 복잡한 코딩 없이도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케라스를 사용하면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간단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에 복잡한 기능들을 추상화시켜줘서 사용자가 모델 구조 설계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또 다른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유연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파이토치는 연구 개발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치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만능 조리 도구와 같습니다. 이 파이토치는 특히 자연화 처리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동적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고 모델 구현이나 디버깅을 용이하게 해주고 GPU 가속을 통해서 빠른 학습 속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은 인공지능 개발 필요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WS, 아마존 AWS, MS의 애저, GCP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넓고 쾌적한 주방을 빌려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개발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은 데이터 저장, 모델 배포, API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서 개발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다양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이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발전 수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인공지능은 특정 작업 수행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데 뛰어나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한 가지 악기 연주에 능숙한 음악가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약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 얼굴 인식, 음성 비서 모두 약인공지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여러 악기를 다루고 조화롭게 연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인공지능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인간의 뇌와 지능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마치 모든 악기를 마스터하고 새로운 음악 장르를 창조하는 천재 음악가와 같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가설적인 개념이고요. 만약 실현이 된다면 인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인공지능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초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또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이미지 분류나 예측 문제에 사용이 됩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 없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요. 데이터의 군집화와 같은 작업에 유용합니다. 준지도 학습은 소량의 라벨링된 데이터와 대량의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결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들은 금융이나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딥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미지 인식과 같은 작업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러 계층의 신경망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비전 시스템이나 음성 비서 시스템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발전은 특히 GPU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요. 최근에는 초거대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형 AI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인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로봇공학에서 로봇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화학습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화학습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행동 방침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몇 가지 주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AI를 접근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조직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는 기업들이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고민이 없이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여러가지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도 AI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AI는요, 데이터가 AI 연료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에 더 많은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AI는 데이터 준비, 정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AI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고 데이터 편향을 줄여주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윤리적 AI입니다. AI가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책임감 있게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 AI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종, 컬러, 성별, 사회적 직위, 여러 가지 요소들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들어내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는 AI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쵸? 활용 범위는 날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 분야죠. 컴퓨터 비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눈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 분야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와 인간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AI 스피커, 챗봇, 번역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시스템과 서비스들이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는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인식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음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스피커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음성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모두 음성인식 기술 덕분입니다. 추천 시스템 또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입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좋아할 만한 노래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영화를 추천받거나 또 유튜브에서 다음 동영상을 계속해서 추천받아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은 의료, 금융, 교육, 제조, 엔터테인먼트, 운송, 물류, 보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치료,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기 방지, 투자 분석, 고객 관리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AI 튜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I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AI는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반복적인 작업들, 우리 현업의 많은 루틴한 업무들을 자동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서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또한 AI는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AI는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를 없애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편향과 책임 문제 같은 윤리적 우려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AI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될 경우에는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깊숙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가 사회에 더욱 통합됨에 따라서 윤리적 영향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편향성입니다.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평양을 물려받아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편향 문제는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될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이나 위치 추적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등의 조치가 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책임 소재입니다. AI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는지가 불명확하고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에 보장하기 하는 것이 대중의 신뢰를 얻고 서비스의 확장을 더욱 유지시킬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간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융합적인 기술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